오늘 조지 오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진실을 지키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 상자가 되어줄 수 있거든요. 아마 조지 오웰 하면 다들 1984의 빅브라더나 동물농장을 떠올리실 거예요.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웰은 단순히 암울한 미래를 그린 소설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세기 가장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준 정치 사상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이 유명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2 더하기 2는 4다. 이건 어떤 정당이 뭐라고 하든, 그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편하던,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이 다른 걸 믿는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설가 오웰을 넘어서 진실, 권력, 그리고 언어에 대해 평생을 바쳐 고민했던 철학가 오웰의 세계관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웰은 그의 모든 사상 체계를 단 하나의 아주 단단한 원칙 위에 세웠습니다.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너무 순진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그런 원칙이죠. 오웰한테 이 객관적 진실이라는 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생각해낸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스페인 내전에 직접 참전해서 그야말로 온몸으로 겪어낸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이념이라는 게 어떻게 뻔한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똑똑하다는 지식인들마저 명백한 현실 앞에서 눈을 감게 만드는지를 똑똑히 봤던 거죠. 그는 진실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정의로운 재판을 하겠어요?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 없는데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정확한 정보 없이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결국 진실이 죽으면 문명도 함께 죽는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 단단한 진실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뭘까요? 오웰은 그 답을 바로 언어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웰의 정말 혁명적인 통찰인데요. 언어는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틀, 그 자체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쓰는지 알 수 있죠. 끔찍한 현실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완곡어법을 쓰는 겁니다. 대량 학살이라고 하면 끔찍한데 인종청소라고 하면 뭔가 좀 덜 끔찍하게 들리잖아요. 고문이라는 단어가 주는 도덕적 충격을 강화된 신문이라는 말로 흐리는 거죠. 바로 이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현실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조종하는 겁니다. 이게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984에 나오는 신어, 즉 뉴스피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반란, 자유, 정의 같은 단어들이 아예 사전에서 사라져버린다면? 그럼 그런 생각 자체를 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정말 끔찍한 상상 아닙니까? 생각의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웰은 우리한테 그냥 경고만 한 게 아니에요. 방어할 수 있는 도구도 줬습니다. 그의 이 명료한 글쓰기 원칙들은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방법을 넘어섭니다. 이건 우리의 독립적인 생각을 지키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지침서예요. 언어를 정직하게 쓸 때 우리의 생각도 정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언어까지 동원해서 정신을 통제하려는 이유, 그 끝에는 결국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권력입니다. 오웰은 이 권력의 본질을 아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오웰의 통찰 중에 가장 좀 섬뜩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권력을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게,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쁘게 쓰이는. 근데 오웰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힘 같아서 그걸 손해준 사람의 원래 의도나 성격까지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오웰은 특히 혁명에서 이 피할 수 없는 논리를 봤습니다. 처음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시작하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썼던 수단들이 결국 목적을 집어삼키는 거죠. 예를 들어 반대파를 감시하기 위해 비밀경찰을 만들면 그 비밀경찰 조직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적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처럼요. 결국 새로운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력 앞에서 정신이 완전히 항복해버린 상태, 그게 바로 이중사고입니다.
당이 2 더하기 2는 5라고 말하면 그걸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4라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5라고 진심으로 믿어버리는 상태죠. 현실이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일상에서 크고 작게 이런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오웰이 이렇게 어두운 경고만 한 건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경고를 넘어서 그렇다면 어떤 사회가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인지 그 긍정적인 비전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이상은 민주적 사회주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민주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에게 필수적이라고 봤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결국 정치적 자유를 위협하는 자본주의도 비판했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는 더더욱 경계했던 거죠. 그리고 오웰은 오늘날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구분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애국심과 민족주의의 차이입니다.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애국심은요, 내가 사는 이곳,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삶의 방식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어적일 수밖에 없죠. 내 나라의 부족한 점도 인정하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판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민주시민의 바탕이 되는 감점이죠. 반면에 민족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경쟁심 그리고 우월성에 대한 집착이에요. 우리나라가 무조건 최고여야만 한다는 불안감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의 결점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궁극적인 싸움터는 무슨 거대한 광장이나 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머릿속, 그 작은 공간이라는 거죠. 외부의 압력에 맞서서 독립적으로 생각하려는 개인의 책임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웰의 철학은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조작과 선전에 저항하고 우리 자신의 독립적인 생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상자인 셈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웰이 경고했던 시대를 훌쩍 넘어서 온갖 정보와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오늘날 우리 각자는 어떻게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을까요? 오웰의 도구상자에서 우리는 어떤 무기를 꺼내줄 수 있을까요?